안녕하세요. 5월 26일 월요일 기대수 3기 서브 스터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상대 수학의 여러 용어들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고 또 추가적인 다른 이야기들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더라? 까먹었다. 뭐였지? 아, 이거다, 이거다. 조금 더 키우면 이렇게 키우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상대 수학의 앱스트랙트 알제브라. 앱스트랙트 알제브라. 알제브라의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1번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2번 세미그룹, 3번 모노이드, 4번 그룹, 분이죠. 5번 링, 6번 뭐더라? 아, 이거 너무 많아요, 솔직히. 군환체, 필드. 그다음에 모듈 1번 네모듈. 빌드. 그 다음에 8번 벡터 스페이스. 9번, 뭐지? 저기 뭐냐, 알제브라.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부터 할게요. 간단한 건 여기다가 할게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요렇게 정의를 하는데, 셋 S가 있으면 S 크로스 S에서 S로 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모든 X, Y, Z에 대해서 어 서치댓 서치댓에 이렇게 두 번 써도 되나? 아무튼 자 좋습니다. 그럼 얘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서치댓 X, Y, Z가 X, Y, Z인데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인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세미 그룹은 stat s가 있으면 그 다음에 s 스타를 이제 세미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뭐냐 스타가 결합 법칙을 만족하면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모노이드는 셋 s가 있고 그랬을 때 s 스타가 모노이드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for there exists 어떤 E가 존재해서 such that for X에 대해서 어 뭐지? X 스타 E가 E 스타 X가 돼서 X가 되는 이러한 애들, 그러니까 항등원이 존재하는 그런 애들을 이제 모노이드라고 하고요. 그룹은 모노이드에서 모노이드 플러스 그 다음에 for X에 대해서 there exists Y가 존재해서 such that X 스타 Y랑 Y 스타 X가 2가 되는 Y가 존재를 하면 이제 그룹이 되고요. 그러니까 역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미 그룹은 연산만 준 거고 결합 법칙이 되는 연산만 준 거고 모노이드는 거기다가 항등원까지 준 거고 그룹은 거기다가 역원까지 준 거죠. 이제 링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자, 5번 링을 해보겠습니다. 5번 링. 링은 연산을 set 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산을 더하기 자자자자. 저 뭐야? 몇 개를 더 추가할게요. 그룹이 4번이었으니까 4번 다시 1에 커뮤테이티브 그룹. 커뮤테이티브 그룹이 있어서 만약에 연산에 대해서 오럴 XY G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그룹이니까. 음, X 스타 Y랑 Y 스타 X가 같으면 이제 커뮤테이티브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4-2번으로 아벨리안 그룹. 아벨리안 그룹은, 어, 연산이 덧셈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아벨리안 그룹이 되고요. 그리고 5번으로 링인데요. set 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산을 더하기와 스칼라 곱을 줘서 R 더하기 곱이 있어 링이라고 하는데 뭘 만족해야 되냐? 1번 R 더하기가 아벨리안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2번 R 동그라미가 뭐였지? 세미 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세미 그룹이고요. 그러니까 결합 법칙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으로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그, 덧셈하고 곱셈의 컴패티빌리티. 컴패러빌리티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컴패티빌리티. for all x, y, z에 대해서 R such that x, y 더하기 z가 x, y, x, z.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이제 compatibility라고 하고 요게 이제 만족을 하면 링이 됩니다. 그다음에 6번은 필드거든요. 필드. ring f, 더하기 동그라미에서 2번 그, 조건에 2번 조건이 아니고 어쨌든 그 f에서 0을 뺀 그리고 동그라미가 그룹이 되면 그룹이 되면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그 필드가 되고요. 그룹일 때 f, 더하기 동그라미가 필드가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모듈. 근데 여기서 네, 그, 링에서 컴패러빌리티가 더하기 또, 앞에가 더하기일 때도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x 더하기 y 괄호에 x 더하기 y 한 다음에, 더하기 z, 이렇게요? 네? 아니, 그, 괄호가 앞에 있는, 가로가 앞에 있다고요? x 더하기 y가 가로쳐져 있는. 이렇게요? 네네네네. 아, 양쪽 다 돼야 되니까. 이렇게. 네네네네, 맞습니다. 음. 좋습니다. 코멘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링에 1,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항등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2번이요? 아, 두 번째 네네. 거요? 네, 세미그룹에다가 모노이드까지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영상에서 세미그룹이라고 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요? 링은 그게 약간 정의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던데, 보통은 일반적인 링은 그 상등원을 포함 안 해도 아, 세미그룹한테도 링이고, 거기다가 이제 음, 만약에 링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러면은
ring with unity라는 말을, with unity라는 말을 써주더라고요. 근데 아,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항등호는 있고, 만약에 항등호이 없으면 ring이라고 안 쓰고, ring에 그 i를 빼가지고 RNG라고만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덴티티라 그래서 아이 빼서 그렇게 네, 한 거죠. 좀 웃기네. 네네네. 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코멘트 어, 감사드리고요. 네. 필드에서 아벨리안 그룹이 돼야 됩니다. 저기서. 어디서요? 필드에서 그 곱셈에 필드에서 대한, 아 얘가 아벨리안 그룹이 된다고요? 예, 그 커뮤테이티브 다 돼야 돼서.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벨리안 그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벨리안 그룹은 덧셈에 대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산이 덧셈일 때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커뮤테이티브 그룹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어떤 일종의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벨리안 그룹이랑 커뮤테이티브 그룹이랑 그냥 똑같은 말인데 이제 아, 우리가 특별히 덧셈에 대해서 할 때는 아벨리안 그룹이란 말을 좀 더 쓴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아, 그냥 예 그게 아벨리안 그룹일 때는 그냥 반드시 덧셈이어야 된다라는 말은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덧셈이란 기호 자체가 더하기란 기호 자체가 애초에 그냥 더하기로 썼을 뿐이지 기호를 뭐 별표로 써도 되고 뭐 동그라미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더하기일 뿐이니까 그쵸. 예 그냥 상징일 뿐이니까 예 아,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기야 뭐 저번 기대수에서도 그렇고 계속 뭐 연산은 다른데 계속 아벨리안 그룹 얘기를 하긴 했었네요. 정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네 같은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쟤는 됐고요. 그리고 7번이 모듈인데 7번을 밑에다 쓰겠습니다. 모듈, R 모듈이죠. R 모듈. 그래서 링이 있어서 잠깐 잠시만요. 처음에 어떻게 정해야 되나? 아씨. 아, 여기 너무 헷갈려요. 여기 뒤에 R 모듈이랑 R 모듈부터 잘 외운 것 이게 같은데. 저는 약간 벡터 스페이스에서 네. 그 필드를 링으로 그냥 바꿨다 이렇게 그쵸. 하면은 네, 그렇게 그, 외우는 게 저는 그래서 R이 있고 M이 있어서 그래서 잠깐 이렇게 R 크로스 M에서 M으로 가는 근데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 R 컴마 더하기가 아벨리안이고 그 다음에 맞나? 맞나면 R의 원소 for all R 그 다음에 for all M1 M2 such that R 곱하기 M1 더하기 M2가 R M1 이거 M1 더하기 R M2 여기 이제 다 동그라미 곱하기가 생략이 돼 있겠죠? 그다음에 3번 for all R1 R2 그리고 M에 대해서 such that R1 더하기 R2의 M이 R1M R2M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4번 OR에다가 M을 곱하면 OM이 되고 5번 오럴 R1, R2 그리고 오럴 M에 대해서 such that R1, R2
M이랑 R1, R2, M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R 모듈입니다. 됐죠? 그 위에 스파가 그 맨 윗줄에 스칼라 멀티플레이션 정의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R 크로스 M에서 M으로 가는 것은 점이라는 스칼라 멀티플레이션인데 그 함수가 정의가 되고 즉 네.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R 이렇게, 모듈이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요. R 네 그래서 네. R 닷 R 하고 M을 넣으면 R 닷 M으로 나와 R 콤마 M을 넣으면 그쵸, 그쵸. 그러니까 R.M에서 M이 나오겠, 어떻게 해야 되지? R 콤마 M에서 아, 그렇지. R.M에서. 맞습니다. R.M에서 R RM, 닷 R.M으로 이렇게.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8번이 뭐죠? 필드. 아, 필드가 아니고 벡터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 F라고 하면 오버필드는 F 모듈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필드인 거. 야, 링 대신에 필드로 넣은 거. 그, 그 벡터 스페이스 보통 V 오버 필드 V F라고 하고 오버필드가 그렇죠. 그렇죠. V 오버필드 네. 이렇게 됐죠. F 오버필드래. V 오버필드죠. 좋습니다. V 오버 필드 F 네. 정신이 없네요. V 오버필드 이렇게. 네. 네, 됐고. 근데 솔직히 알제브라는 전혀 모르겠어요. 또, 네. 저도 뭔가 알제브라 모르겠어요. 알제브라는 전혀 모르겠어서, 이거를 열심히 외워보려고 했는데, 이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알제브라도 좀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너무 가라앉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옛날에 막 새널지기님이 저평면? 뭐 그런 게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겼어요. 음, 알제브라 정의가 뭐였죠? 일단 시널지기님의 노트에서 봤던 거는 R이라는 게 ring이고 그다음에 A란 셋이 있을 때 이제 A가 사실 A가 ring이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제 위에 R 모듈에서는 어땠었냐면 R은 ring이니까 더하기 곱하기 두 개의 연산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모듈 M은 더하기 하나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지브라는 똑같이 R은 더하기 곱하기 두 개 있는데 그 셋 A는 얘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얘도 더하기 곱하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아, 연산이 네 개예요. 네, 걔도 두 개고 A도 그런 다음에 똑같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요? 네,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R 크로스 A에서 A로 가는 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네, 그 다음에 이제 온갖 컨트러블리티가 다 생기고 그냥, 네, 온갖 게 다 성립한다. 다 성립.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알제브라는 너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전혀 와닿지 않아서. 그리고 어차피 주로 벡터 스페이스랑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소홀히 해도 그렇죠. 되지 않나, 당장은. 네. 그런 이제 못된 생각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뭐, 아이덴티티가 유니크하다, 여기 위에서요. 아이덴티티가 유니크하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아이덴티티가 유니크하다, 여기 여권이 유니크하다,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리마크나 이런 처리가 되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진행을 했고요. 그 위상석 관련해서 네. 그 위상수학 1번 영상 있잖아요. 최근에 시작한 스터디, 위상 스터디, 어, 어떤 거였죠? 그 최근에 스터디 시작한 게 있거든요. 채널지기 선생님이 하시는. 아, 위상 수학과 응용 이스터디요? 네네네네. 그거 1번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거 영상을 봤는데, 네. 오늘 그 영상을 봤는데, 1번에서 계산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산이? 네, 계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계산으로 그 정의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상에. 네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이제 이게 저기 과외 갔다 오면서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제 계산으로 이거를 그러면 그 집합의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으로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을 좀 계산? 해보면서 왔거든요. 근데 계산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계산한다는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아니요 그 문제 말고 예를 들어서 원이랑 삼각형이랑 뭐 타원이 그려졌으니까 타원이라고 할게요. 타원이랑 삼각형이랑 그 이게 듣기만 하고 적질 못해가지고 타원이랑 삼각형이랑 이게 뭐라 그러죠? 호메오모픽 네네. 하다 하다라는 걸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결국에는 연속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속이라는 게 그걸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엡실론 델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쭉 진행이 됐었어요. 중간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얘랑 그 홈메오모픽 하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연속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엡실론 델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던 것들이 엡실론 델타를 잠깐 써볼까? 아무튼 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간다 라는 것은 요거 쓰잖아요. 데리게제스트 델타에서 델타 서치 그래서 이제 절대값 x 빼기 a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절대값 아니지 엡실론보다 작단다.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l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거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토폴로지의 언어로 바꾸면 델타에 있어서 x가 이제 델타 네이버후드의 원소면 fx는 엡실론 네이버후드의 원소다라고 이렇게 바꿨잖아요. 네네네. 위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호메오모르픽한 걸 이해를 해서, 그래서 얘가 삼각형하고 원이 왜 같은 건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영상에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계산 레벨에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요 정의랑 계산이랑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상 한번 봐봐야겠네요. 계산한다라는 게 네네네. 뭔지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이거를 어떻게, 얘네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건가.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복소 해석했던 부분 중에서 적분해서 그게 같다라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계산도 이 계산의 범주가 맞는지가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아, 계산하는 것도 그 계산의 범주가 맞는지. 근데 저희는 그 계산까지는 납득을 했는데,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아직 납득은 못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계산이, 여기 영상에서 말한 그 계산의 범주가 맞는지, 그리고 연속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연속이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얘가 지금, 이거, 얘가 세모가 연속이고 여기는 타원이 연속이니까 또 뭐 타원 또는 원이라고 하면 이게 타원이 연속이니까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그때 이렇게 영상에서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어떤 점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은 이 점에 대응이 되고 그리고 요 근방이 요 근방으로 대응이 돼서 좀 크게 그렸지만요. 이렇게 대응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연속에 관한 이야기들을 뭐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키리스 영상 내용 중에 그렇게 있는데 그거랑 이제 이거랑 연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후드라는 그 개념이 근방이라는 개념이라서 그 여기 딱 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되냐 뭐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어떤 점에 대한 근방이 이 점의 요 근방으로 매치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요 네이버후드랑 요 네이버후드에 대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매치는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네. 근데 딱 거기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정도입니다. 제가 뭐 생각한 게 유효한 건지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아마 계산이라는 게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그 적분값 계산에서부터 뭔가 우리가 어떤 기하학적 대상을 분류한다라는 느낌으로 갔을 때 거기서 뭔가 계산이 유의미한 그 계산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어떤 구석이 있다. 예를 들면은 그 원점을 포함하는 커브랑 아닌 커브랑 그게 다르 다르진 않은데. 아, 뭐지? 하여튼 그런 되게 유의미하게 위상학적으로 달라지는 계산을 통해서 계산값이 달라서 그것도 달라지는 게 뭔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봤던 게 그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네, 있었잖아요. 그 네. V-2 더하기 F였나요? 하여튼 벌텍스 꼭지점에다가 뭐 엣지를 빼고 뭐 하면은 이거였나? 값이 아무튼 예,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하학적 대상들을 막 분류할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계산이니까 이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위상학적으로 다 대상을 분류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의 계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홈유물.
을 직접 찾아라라는 의미의 계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함수를 위상 동형 사상을 직접 찾아라. 저 삼각형하고 저 타원하고 실제로 호미오몰픽 하려면 호미오몰피즘이라는 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함수를 직접 찾아내라. 음, 라는 의미의 계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한번 영상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한번 봐보세요. 강성훈 선생님이 그 영상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영상을 봐야지만 생각하고 못 보다가 이제 오늘 좀 본 거거든요. 그건 그렇고, 네네네. 호메오몰픽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직 찾아보진 못했어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면 X라는 토폴로지 스페이스가 있고 그 X가 저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네, 저 삼각형의 점들을 다 모은 게 X인데 네, 그때 우리는 오픈셋이라는 거를 그 나름대로 우리의 기호에 맞춰 정의할 수 있었잖아요. 그 토폴로지 그 정의만 만족하면 토폴로지 정의는 네네네. 뭐였냐면 공집합과 전체집합은 오픈셋이어야 된다. 두 네, 번째, 오픈셋들끼리 아무거나 그냥 잡아다가 유견해도 무한번을 유견하더라도 다 그 결과는 오픈셋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픈셋들을 인터섹션을 하는데 단 유한계의 서브 컬렉션을 인터섹션해서 그거의 결과도 오픈셋션의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토플러스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삼각형에 있는 점들의 집합 X 중에서 일부를 부분 집합들 모아가지고 X를 딱 형성했다고 했을 때 그게 토폴로지가 되면 이제 우리는 X에다가 토폴로지 T1이라는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된 거죠. 이때 T1이라는 토폴로지는 뭐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는 위상 공간이겠고 그 다음에 저 Y라는 거를 저 타원이라고 한다면 저 타원의 토폴로지가 있을 거예요. 토폴로지 뭐 T2라는 게. 네, 그렇게 있으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을 텐데 F가 있는데 이 F가 만약에 연속이면 이 F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 있어야 돼요. 그 역함수. 1대1 역함수가 저, 대응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1대1 대응이에요. 바이젝티브 해야 돼요. 아, 프로젝트. 그래서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f 인버스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역함수도 컨티뉴스해야 돼요. 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f를 호미오모피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X에서 Y로 가는 게 컨티뉴어스면 Y에서 X로 가는 것도 컨티뉴어스가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군요. 아닐 수도 있겠군요. 이게 f라는 저 함수가 뭐에 의존하냐면 음, 정확하게 저 토폴로지에 의존해요. 네. 토폴로지 T1하고 T2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F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아, F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도 그러니까 의존하는 게 세 가지. F 자체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요? 두 번째, X의 토폴로지 T1을 어떻게 정의해요? 세 번째, Y의 토폴로지 T2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F는 컨티뉴어스가 될 수도 있고 호메오피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토폴로지를 바꿔버리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봤던 예시 중에 하나가 그 아이덴티티 함수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거든요. X에서 네, X로 보내는. 근데 X 왼쪽에 도메인 내에 있는 X에다가 토폴로지 T1을 주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도메인에다가는 T2를 줘요.
다른 토폴로지를 준단 말이죠. 그 네네네. 다음에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 F를 정의하면 얘는 당연히 자기 자신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바이젝티브가 되잖아요. 네. 그냥 y는 x가 같으니까 x 넣으면 x가 나오니까 그 역함수도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일 거고. 그래서 바이젝티브는 되니까 역함수는 있는데 얘는 t1, t2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컨티뉴어스가 안 돼. 음, 아이덴티티 함수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토러스에서 토러스로 가는데 토러스에서 토러스로 가는 자기 그 점에서 그 점으로 보내는 함수인데 그게 그 둘이 동형이 아니란 뜻이에요. 토러스랑 토러스가 동형이 아니란 뜻이에요. 혹시 예시가 있나요? 이게 예시. 이렇게 정의한, 이 토폴로지 예시요. 네네. 그 x를 R1으로 잡고 실수 집합으로 잡고 네. 그 다음에 그 왼쪽의 토폴로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토폴로지. 그냥 뭐 오픈셋을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열린 구간을 다 유니온해서 만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폴로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로어 리밋 토폴로지라고 있는데 얘는 오픈셋이 어떻게 로, 생겼냐면 네, 로어 리밋이에요. 이거예요? 네. 네. 걔는 오픈셋이 그 열린 구간 A부터까지 열린 구간이 아니고 A 쪽은 닫혀 있어요. A 쪽은 그 이 뭐 꺾인 꺽쇠? 네, 그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열려 있어요. 반 열린 구간? 이렇게요? 네. 음, 그러면은 왼쪽에서의 오픈셋이 됐던 게 아, 이게 제가 알기로 오른쪽이 더 파이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오픈셋이 더 많고 왼쪽에 있는 걸 다 포함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이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나요? 네네 토폴로지끼리 그렇게 되는데 어 왜 되지? 모르겠다. 공유를 해서 해주세요. 잠시만요. 그 공유를 제가 그러면 음, 아, 머리 아파. 예, 아, 참.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이 얘기를. 네, 네. 토러스에서 토러스로 가는 거 맞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 예시를 막 정확하게 잡아서 보진 못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이거 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 하는 게 어, 뭐냐면 F는 R에서 T1에서 R에서 Q로 가는데 T1은 스탠다드 토폴로지, T2는 로어 리밋 토폴로지일 때 로어 리밋 토폴로지라는 거는 요렇게 생긴 애들 있죠. 네.
이렇게 생긴 애들을 B2라고 두고 얘는 A, B인데 얘를 B1이라고 하면은 스탠더드 토폴로지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A, A하고 뭐 C, D라는 A는 여기 있는 A, B라는 애를 우리가 베이시스 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어 B1에서 하나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제 B1의 원소가 될 건데 얘를 우리가 이런 애들을 베이시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어 토폴로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베이시스 엘리먼트를 유니온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collection of union of elements B1이 T1이 됩니다. 그래서 B1에서 원소를 아무렇게나 막 꺼내가지고 걔네를 다 유니온해서 모으는 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1, 2하고 3, 4를 유니온하면 걔는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얘도 오픈셋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얘도 이제 2, 3 요거랑 요건데 얘도 오픈셋이에요. T1에서. 근데 B2가 가지고 있는 오픈셋은 베이치스 엘리먼트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1하고 2하고 뭐 3하고 4하고 이런 게 있으면 얘는 여기를 포함하고 1,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포함하고 요런 애들 얘는 T2의 오픈셋이 됩니다. 어쨌든 토폴로지를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 이게 그렇게 할게요. 이게 지금 근데 토폴로지 네 저렇게 합집합을 하면 중간에 2부터 3까지가 포함이 안 어떤 되는데, 어떤 어떤 거 말씀 그 맨 밑에요. 맨 밑에요? 네네 2부터 3까지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거요?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니까 잠시만요. 저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베이시스 엘리멘트라는 게 얘네가 베이시스인데 이 B1에서 B1이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다 모아놨고 B2는 이런 애들 다 모아놨는데 베이시스라는 건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있는 V1, V2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하잖아요. 네.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선형 결합들을 다 늘어놓잖아요. 네. 다 늘어놔서 모으면은 걔가 바로 V가 되더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 선형 결합에 대응되는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응되는 게 여기서는 유니온이에요. 이거. 아, 그래서 선형 결합에서는 V1과 V2에다가 우리가 어떤 이렇게 A1, A2를 줘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애들 무진장 많은데 얘네를 다 모아놓으면 얘가 V가 되는데 여기서의 그 대응되는 건 유니온이어서 베이시스 엘레멘트 베이시스 엘레멘트를 뭐라고 하지? 예를 들면은 U1이라고 그 U1이라는 거랑 U2가 있을 때 얘를 합집합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베이시스 엘레멘트가 무한히 많으니까. 음, 이런 애들 다 모아놓으면 토폴로지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베이시스 엘레멘트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니까 얘네를 뭐 한 두 개만 해도 되고 뭐 100개 해도 돼요. 아니면은 유니온은 인피니트 유니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엄청 많이 해도 돼요. 뭐 무한이죠. 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오픈셋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중간에 비어 있어도 상관없다. 공간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이거요? 1부터 4까지, 네. 네. 와, 이런 애도 오픈셋이 이거. 그것도 이거 오픈셋인데, 근데 쟤는 지금 1부터 4까지 중에서 2부터 3까지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비어 있죠. 네. 네. 특히, 뭐, 그래도 그런 애들도 오픈셋이다. 어쨌든 유니온이니까, 인 거죠. 네, 얘도 오픈셋이 아, 그대로 네, 일단 오픈셋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일단. 그래서 네, 그래서 얘가 만든 토폴로지하고 얘가 만든 토폴로지가 있는데 얘네 둘이가 비교가 가능해요. 비교. 토폴로지를 비교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T1하고 T2하고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같지가 않고 T2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T1의 원소 U1을 하나 꺼내면 그 말은 U1은 반드시 T2에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T1에서 하나. 근데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T1이 가지고 있는 토폴로지 뭐 이렇게 생긴 애들 다 T1의 오픈셋이 될 텐데 얘를 임의로 유니온해도 마찬가지고 그럼 예를 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픈셋을 어 얘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T2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파이널하게 됩니다. 근데 얼핏 보면, 네. 저기 밑에 있는 그 T2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원대는 안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왼쪽이 닫혀 있으니까. 근데 유니온은 무한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어쨌든 어, 아, 그냥, 아, 이렇게, 그래. x, 3이라는 애를 무한히 유니온을 인피니트리 아, 그래서 마이너스 x는 원대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네, 건가요? 얘는 뭐 진짜 뭐 2부터 3, 1부터 3 유니온 0, 3 유니온 계속 그냥 무한히 끝없이 그러면은 그냥 뭐가 되냐면 얘가 돼요. 근데 음, 얘는 T1에 있었던 애인데 T2에도 있게 돼요. 음.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면 로어 리미트 플러전 T2가 스트릭트리 더 파이너거든요. T1보다 파이너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F를 어떻게 정의하게 되면 F를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정의했을 때, 즉 fx는 x, 모든 x에 대해 정의했는데 f가 is not a homeomorphism. 그 말은 뭘 뜻하냐면 xt1하고 xt2는 동형이 아니란 뜻이 돼요. 그럼 이 말은 여기 x r로 뒀어. 그럼 이 말, 아니 똑같이 실수 집합은 내가 아는 그 실수인데 여기다가 위상적인 구조를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아이덴티티 펑션이 호모모피즘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위상 성능이 안 된다. 즉, 호모모피즘이라는 것은 F, 그 다음에 T1, T2, 이 세 개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즉, F를 어떻게 줬느냐, 음, 얘를 어떻게 줬느냐, 함수를 정리했냐. 그 다음에 T1을 어떻게 줬느냐, T2를 어떻게, 이 세 개에 따라서 디펜드해서 이거에 따라서 호모모피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토로스에서 봤을 때 뭐 플러스 T2가 있고 여기에는 플러스 T1을 주고 여기 T2가 있고 플러스 T2를 줬는데 얘하고 얘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긴. 이 토폴로지에 따라 똑같이 생긴 토로스인데 그러면 우리는 토폴로지를 준다라는 거는 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겠다라는 그 방법, 시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되는데 토폴로지를 준다라는 게 근데 그거에 따라서 호모모피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시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결론이 이게 F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아이덴티티 펑션 했을 때, 이게 F는 컨티가 돼요. 그러나 F 인버스가 컨티가 안 돼. 근데 호미오몰피즘이 되려면 얘도 컨티여야 되고 얘도 컨티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바이젝티브까지는 되죠. F는 바이젝티브는 되는데 왜냐면 항등 함수니까 자기 자신을 가니까 당연히 바이젝티브가 되고 또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가니까 그 세트 자체가 똑같으니까 다 되는데 이렇게 토폴로지를 다르게 주니까 얘는 컨티가 돼도 얘는 컨티가 안 되는 상황이 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F가 호미오몰피즘이 되고 싶다. 그러면 토폴로지를 똑같은 걸 주면 됩니다. 만약에 T1하고 T2가 같다. 그러면은 F는 호미오몰피즘이 됩니다. 이때. 그 컨티뉴어스라는 게, 네. 어, 저희가 했던 그건가요? 리미트,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fa가 같다. 그거를 컨티뉴어스라고 하는 건가요?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상에선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거 반대로 역함수가 컨티고 그다음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라는 게 네. 저런 이제 위상 수학에서의 함수가 컨티뉴어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그게 이제 해석학에서랑 똑같이 정의를 하는지가 좀 의문이 있어요. 컨티뉴스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만약에 if V is open Y 이 말은 V가 TY의 오픈 셋이고 어, 뭐야 모든 이미 오픈에 들어갔을 때 F 인버스의 V가 어, 보면 돼. 즉 X에서 Y로 가는데 여기서 V라는 오픈셋을 잡았는데 얘 인버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F 인버스 V 이 녀석이 오픈셋이면 돼요. 얘가 오픈셋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네. 방금 했던 그 예시가 이게 어 이게 이제 오픈셋이 안 되는 경우가 요거 요, 얘는 T2에서는 오픈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자체가 베이시스라는 요게 뭐죠? 요거라고 하신 게 뭐죠? 이거예요. 높이 열린 거. 네네네. 이게 PTT에서는 당연히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되니까 다 오픈이 되는데 T1에서는 얘가 오픈이 안 돼요. 저기가 하나 닫혀 있어서 그런 거죠? 어, 네. 닫혀 있어서 오픈이 안 돼가지고 얘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만약에 여기서 F라는 함수인데 얘는 R에서 T 2라고 할게요. T2가 아까 전에 얘가 로워 리밋이었고 여기서 R의 T1으로 가는 데가 스탠더일 때 이쪽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1, 3이라고 했을까? 1, 3이라고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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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이라고 했을 때
아예 연습이 됐는데 거꾸로 해야 되는데. 아, 거꾸로 했어. 그냥 화살표만 반대. 어색하네.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1, 3이라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본뜻이. 그럼 예고에 이게 V면 V의 인버스 이미지는 V의 인버스 이미지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F는 어 V라는 거에 인버스 이미지는 1, 3 요거의 인버스 이미지고 얘는 아이덴티티 펑션이었기 때문에 그냥 얘가 되거든요. 근데 음, 얘가 아까 전에 T1에서의 오픈셋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음, 얘 오픈셋이 안 되니까. 어, T1은 스탠다드에서는 안 되니까. 어, 네, 네,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 되어야 컨티뉴스인데, 인버스, 임- 어떤 인버, 어떤 VA를 딱 잡았는데,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이 아니네? 그러면은 F는 not continuous 이렇게 되겠죠. 아,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전에서는 그 요거 인버스가 컨티뉴는 여기서 F가 컨티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 F가 아까 그 위 F랑 똑같은 F인데 지금 여기 밑에 쓴 이 F 그래 아까랑 똑같이 썼는데 어쨌든 F가 컨티가 아니게 돼서 호모몰피즘이 안 돼. 그래서 좀 웃긴 예시 같은 아이덴티티 펑션인데 호모몰피즘이 아니라고 라는 게 되는 거. 아, 음, 토플로지를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벌써부터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그 무슨 기하적으로 이렇게 뭐 오픈 어떤 패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3차원 대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2차원 대상에서 알트에서 뭐 이런 오브젝트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이런 거랑 지금 사실 잘 그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삼각형 원인데 맞아요. 이거랑 뭐 이게 어떻게 이게 되는 건지. 근데 그 여기서는 토폴로지를 여기서 호메오모피즘일 수 있는 게 요거 오픈셋이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을 다 오픈셋으로 주고 이런 애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이런 애들을 다 오픈셋으로 주면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그런 함수가 이렇게 되는 함수가 오픈셋에서 오픈셋을 정확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이 되고 이거의 인버스 이미지가 또 오픈셋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삼각형에서 타원으로 가는 함수 f가 컨티뉴스가 되고 반대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오픈셋에서 인버스 이미지 얘가 오픈셋이 되고 반대로 이거의 인버스 이미지가 이건데 얘가 오픈셋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호메오몰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대충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 돼. 오픈셋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관건이에요. 오픈셋도 다르게 주면 또 반대일 수도 있고 음. 그렇게 네 예시가 있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결국 돌아가는 건, 그래서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왜, 그 의문을 진짜 약간 결국에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왜, 왜. 왜 하필 인피니트 유니언이냐 그러니까 arbitrary 유니언이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파이널 인터섹션이었잖아요. 왜 하필 파이널 인터섹션 왜 파이널이지? 그다음에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왜 오케이지?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거는 왜 뺐지? 맞아요, 이런 맞아요. 때문에 요거 세 개만 가지고 하잖아요. 1번은 이제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이 있다. 2번, 네네. 2번, 2번이고, 이거 3번인데, 4번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뭔가가. 근데 왜 요거 세 개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왜 한 거죠? 약간 이런 그니까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여전히. 그래서, 예,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오늘 그 공부해왔던 게, 알지브라 구조 있잖아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책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K 알지브라라는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음, K는 필드고, 네, 필드예요. 그리고, K 알지브라라고 하고, 그 알지브라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K는 필드가 되고, A는 일단 윙입니다. 그래서 K에서 K 크로스 A에서 A로 가는 요거를 우리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서 K에서 A를 주면은 K 닷 A로 갑니다. 근데 얘는 A의 스퀘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그 K1하고 K2하고 곱이 있을 수 있는 게 필드니까 덧셈부터 덧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필드니까. 필드는 더하기 곱하기 있고, 윙도 더하기 곱하기 두 개가 있으니까 총 네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컴패러블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은 요렇게, 여기서 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요거. 그래서 얘는 K1.A 더하기 K2.A가 되고, 두 번째는 K1과 K2의 곱과 A를 하면 K1.A, K1.K2.A.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쟤는 K는 고정시키고 A에서의 합을 하면 K 닷 A, K 닷 A2. 네 번째는 K는 고정시키고 A1과 A2의 곱으로 나타내는 K 닷 A1의 A2.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는 이것까지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K, 여기는 다시 요거까지. 음, 이게 필드여서 그런가 봐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 그 다음에 1에다가 A를 하면 A. 이제 요거를 만족하면은 얘를 K 알지브라라고 부르는데 어 이게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5번만 보면 벡터 스페이스 5번 K K가 필드니까 0 왜냐면 벡터 있나요? 네? 0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윙이 그냥 윙이 아니고 이 윙은 커뮤테이티브도 되고 그다음에 유니티도 있어요. 유니티가 1이거든요. 뭐 커뮤테이티브도 되고 유니티도 있어요. 유니티가 이제 그 멀티플리케이티브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항등원, 또 곱셈에 네. 대한 항등원도 있고 커뮤테이티브가 돼서 그 곱하기 그 왔다 갔다도 돼요. 저기 무한법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K를 이게 아닌데 요 K에 해당하는 거를 필드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거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까지만 보면
A가 가지고 있는 건 덧셈 구조밖에 없잖아요. 얘가 이제 곱셈 구조고, 요거 네 개만 보면은 덧셈 구조밖에 없으니까,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K 알지브라라는 A가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더불어서 곱하기까지 되는. 그러니까 얘를 음, 벡터 스페이스를 비유하면 벡터에 곱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런 것까지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그러면 K 알지브라라는 게 예시가 뭐가 있다고 하니까 예시를 세 개를 알려줬어요. 그 예시가 첫 번째가 폴리노미얼 링이고, 두 번째가 코오디네이트 링이고,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익스텐션 링. 요거 이렇게 있는데 네. 폴리노미얼 링이 요런 거 얘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건데 어떤 함수들이냐면 R에서 R로 가는 폴리노미얼들인데 예를 들면 A0 더하기 A1은 X, A2는 X고 A는 XN이고 얘는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고 왜냐면 얘는 무한 차원이니까 얘는 무한 차원 인피니트 디멘전을 벡터 스페이스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베이식은 1, X, X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의 그 폴리노미얼들을 다 모아놓은 애들인데 얘가 알지브라 구조가 되는 게 예를 들면 F라는 애하고 G라는 애가 여기 이제 있으면 이거 두 개 더하기 할 수 있잖아요. 폴리노미얼 더하기. 그다음에 곱하기도 할 수 있고. 그 벌써 링이에요. 근데 얘는 커뮤테이티브도 돼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도 되는 링이고 유니티도 있어요. 그 항등원. 얘가 그냥 1이에요. 1. 그냥 그 폴리노미얼 중에는 1도 있잖아요. 1이 있잖아요. 1이라는 폴리노미얼. 그냥 이제 A0가 1이고 A0가 1이고 얘는 다 A 여기 다 0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1도 가지고 있고. 그 얘가 벌써 링이 되는데 여기다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알파라는 걸 아래서 하나 뽑으면은 알파의 F 그런 것도 정의할 수 얘는 실제로 뭐 우리가 알파의 X는 알파 곱하기 fx로 정의하니까 그 다음에 f 더하기 g에다가 x 한 거는 fx 더하기 gx로 정의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fg라는 거의 x는 fx, gx로 정의를 하니까 얘는 곱하기 구조도 가지고 있으면서 더하기 구조도 가지고 있으면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있고 해서 이 알지브라의 이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이거 아까 전에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인피니트 디멘션 스페이스 있으니까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폴리노미얼 곱하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링은 그 알지브라가 돼요. 근데 폴리노미얼 링이 얘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x과 아니면은 뭐 아래 x, y, z 더 일반적으로는 아래 x1부터 xn까지 이런 애들은 Rn에서 R로 가는 함수고 이런 애들은 R3에서 R로 가는 거고 그냥 R2에서 R로 가는 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y 제곱 더하기 x 제곱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는 xy z 제곱 더하기 뭐 2x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x1 제곱 뭐 2x1 x2 더하기 n의 제곱 뭐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폴리노미얼 링이 일단 알지브라 구조다. 근데
이걸 보면은, 아, 알제브라 정리할 법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까지는 곱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폴리노미얼 링을 다루려면 곱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네. 벡터 스페이스는 더하기밖에 없는데, 곱하기를 정의하려면 알제브라랑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수학자들이 원하는 게, 이 폴리노미얼 링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보고, 야, 얘는 이것도 되고 이거 다 되잖아. 1, 2, 3, 4, 5가 다 되네. 그럼 1, 2, 3, 4, 5가 다 되는 어떤 대상을 새롭게 정리를 해서 이 폴리노미얼 링을 일반화해서 우리가 알지브라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집합을 하나 정의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센스에서는 폴리노미얼 링이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그걸 보고 알지브라를 정의한 경우가 이유가 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콜드앤 윙이랑 익스텐션 윙이라는 게 있는데 저 일단은 혹시 네, 약간의 반론, 네, 그냥 생각하는 약간의 반론이거든요. 뭐냐면 그 3디멘전, 그러니까 3차원 R3에서의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네, 네, 네. 그러면 걔는 외적이 있으니까 곱하기 4번도 만족하잖아요. 요거요. 네. 외적 있잖아요. 벡터의 벡터의 외적. 벡터 곱인 거니까. 네, 네, 들어가세요. 어, 네, 외적이 있죠. 그럼 외적이 있으니까 그럼 4번도 만족하는데 폴리노미얼 링을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링이 저렇게 돼서 만족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음, 굳이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의 그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벡터 스페이스는 외적도 되는데 굳이 그걸 따로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R3에서는 V1, V2를 V1 플러스 V2로 정의하면 네네네. 되는데 네, 일단 제 생각은 첫 번째가 R3 말고 얘를 보다도 일반적인 예를 들면 RN이라든지 요거라 소문이 일단 RN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R뿐만 아니라 뭐 C의 N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필드 K에 대해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폴리노미얼이 이 K가 이때는 반드시 R이 아니어도 뭐 Q 유리수여도 상관은 없고 어쨌든 이런 거를 생각하고 싶어서 R3 말고도 다른 걸 생각하고 싶어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R4에서 외적으로 어떻게 정했어요? 맞아요. 아니면 알파는 외적이 없고. R2 이런 데서 R2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적을 안 하잖아요. 그 네네. 세개 시험했거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저는 불확실한데 이 링이 반드시 커뮤테이티브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돼야 된다면 안 돼도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커뮤테이티브가 되면 V1 곱하기 V2하고 V2 곱하기 V1이 일단 달라요. 네. 얘는 음수가 붙으니까 커뮤테이티브가 성립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거는 조금 설득력은 없는데 그럼 유니티가 뭐죠? 벡터 곱에서의 유니티 벡터 곱에서의 어떤 거요? 요거요. 아이덴티티요? 아니, 네, 아이덴티. 벡터 곱에서의 아이덴티티. V랑 어떤 E 곱해가지고 V 나올 수 있는. 아, 그게 없구나. 없죠. 왜냐면 자기 자신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 자기랑 같은 외적은, 방향이면 0되고. 네네. 외적은 자기 자신이 나올 수가 없네요. 아, 그 생각을 못했구나. 어,
이 링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폴리노미얼 링을 생각하면 얘네들은 다 되는 건 맞아요. 네네, 그 맞아요. 커뮤테이티브랑 유니티가 다 있고. 어, 네. 그래서 뭔가 그런 대상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들긴 드는데, 네. 그렇-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익스텐션 링이라는 게 있대요. R인데, 네, 얘는 링 안에 만약에 어떤 K라는 필드를 포함하고 있는 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링은 K 알지브라가 된대요. 그러니까 링인데 링 안에 필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얘기가 보니까 폴리노미얼 링을 보면은 폴리노미얼 링은 실수를 포함하잖아요. 왜냐면 네, 1, 1은 Rx에 있는 게 왜냐면 이 1은 1 더하기 제로 곱하기 x 더하기 제로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뭐 2도 될 거고요. 그래서 모든 실수를 다 폴리노미얼이기 때문에 얘는 링인데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실 알지브라다. 뭐 이런 예시가 하나 음. 있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적혀 있어도 그냥 가져왔고. 네네. 그 다음에 코오디네이트 링이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하다가 뭔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의되거든요. 이때 이 X는 affine variety라고 하고 얘는 얘는 네, 어떤 아이디어 X 있는 뭐 하여튼 그런 녀석인데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애가 있는데 얘가 뭐 알geb라가 되더라. K 알geb라가 되더라라는 예시가 있었는데 얘가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affine variety라는 대상은 다항식의 해집합이 될 수 있는 대상이고 그 다항식의 해집합이 될 수 있는 대상에서의 함수들을 모아놓은 게 KX인데 뭐 하여튼 그런 놈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된다 뭐 하는데 잘 모르겠고 일단 뭐 2번은 전혀 모르겠고요. 아이디얼이 뭔지도 모르고, 아핀 버라이티가 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2번은 뭐, 넘어가죠, 그냥. 네, 이거는 그냥 알고 싶다. 네네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재밌는 거 알아. 아리스키 토폴로지가 이게 이게 아까 저희 저번에 있었잖아요. 이거 있어? 어 토폴로지의 정의가 왜 그런지 알아보는 와중에 매트릭으로 다루기 어려운 대상을 그랬더니 그 중에 알려준 게 요거 세 개였는데 이 중에 펑션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이미의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에 대해서는 매트릭을 정의하기가 되게 까다롭다. 이럴 때는 토폴로지가 있는 게 좀 편하다. 왜냐면 매트릭을 하면은 매트릭이 안 되는 놈도 있고 뭐 매트릭을 주는 바에야 토폴로지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모종의 이유로 그런 거 같아라는 걸 알았는데 다른 토폴로지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검색해 봤는데 이게 그 코파이널 토폴로지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코파이나이 토폴로지랑 깊은 연관이 있더라. 근데 코파이나이 토폴로지는 매트라이저블이 안 돼. 즉 매트릭 스페이스가 될 수 없다. 스페이스가 될 수 없다. 이래서 다리스키 토폴로지를 하나의 매트릭으로 다루기 어려운 대상으로 소개를 해줬구나. 얘는 다리스키 토폴로지를 갖고 있는 얘는 매트릭 스페이스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런 놈들은 어떻게 다룰래? 라고 하면은 이제 아, 매트릭만 있었다면은 다를 수 없었던 대상이 되는 거니까 토폴로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까지는 뭐 아직은 가지 못하겠지만 근데 이 녀석이 그 자리스케 토폴로지를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T라고 하면 우리가 요런 대상을 쓰는데 얘가 얘가 아파인 스페이스예요. 근데 이제 아파인 스페이스 몰라도 되고 요거 어 얘는 그냥 R이랑 똑같아요. R1이랑. 근데 어 얘가 토폴로지니까 오픈셋을 갖잖아요. 그럼 오픈셋 오브 자리스키 토폴로지 T의 오픈셋은 뭐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클로즈드 셋을 정의해요. 그 다음에 클로즈드 셋에 컴플리먼트를 취하면 걔가 오픈이 되잖아요. 그래서 클로즈드 셋을 정의를 하고 어디 갔어? 정의하고 그거에 여집합이 오픈이니까 나는 클로즈드 셋을 정의할래 해가지고 클로즈드 셋을 정의하는데 이 클로즈드 셋이 바로 뭐가 되냐면 다항식의 회집합이 돼요. 이거. 그러면 다항식은 여기서 다항식은 Rx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x-1, x-3이라는 게 fx라고 하면 얘는 x는 1하고 3이잖아요. 그러면 1,1하고 3을 묶어놓은 요게 클로즈드 셋이 뭐에? 클로즈 t에. 그 다음에 뭐 x의 x 빼기 2가 만약에 gx다. 그러면은 요거의 해는 뭐냐면 0하고 2란 말이죠. 그러면 저기 0하고 그 해라는 게 네, fx는 0의 해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는 0이 돼야 돼. 는 0. 네네네. 그래서 예, 요거를 모아놓으면은 얘도 클로즈드 셋이 돼요. 그러면은 클로즈드 셋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해보면 이게 공집합하고 전체집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일단 있고 요거에다가 이제 파이나이트들이 들어가요. 근데 왜 파이나이트 해야 되냐면 다항식의 해는 요 한 개만 같기 때문에 어떤 다항식을 줬을 때 무한계 해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얘가 실수 라인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다 해로 갖는 다항식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에서 2까지는 얘는 클로즈드 셋이었단 말이죠. 어디가? 인 R인데 이때 R은 스탠다드 토폴로지예요. 스탠다드 토폴로지는 얘는 클로즈드가 됐단 말이에요. 클로즈드된 바운드 되었는데 얘가 다이리스키 토폴로지에서는 클로즈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음. 생긴 1부터 2까지 모든 수를 다 해로 갖는 다항식은 없기 때문에 무한한 해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 파이나이트만이 클로즈가 됩니다. 그때 이제 얘는 사실 이게 얘는 뭐냐면 F는 0의 해가 공집합이 되려면 얘부터 하면 공집합이 되려면 공집 같은 경우는 F를 1로 잡으면 돼요. 1이라는 폴리노미얼인데 이 폴리노미얼이 0이 된다? 이런 해는 없어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은 해집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집합 얘는 F를 0으로 잡으면 되고 F 자체가 0이에요. 그러면 0은 0이 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함수 F에 대해서 다 해가 돼요. 아니, 모든 엑셀이 참, 모든 엑셀. 근데 아, 그 토폴로지의 원소가 오픈셋인데 그 토폴로지의 공집합하고 전체집합 예를 들어서 뭐 X라 그러면 X가 원소로 들어가 있으면 공집합은 그러면 오픈셋이 돼야 되지 않아요?
오픈이면서 클로즈돼요. 아, 얘네들은 오픈이고 동시에 클로즈드가 돼요. 음, 왜냐면은 얘 공집합의 컴플리먼트가 전체이기 때문에 얘가 오픈이면 얘는 클로즈드. 또 아, 얘가 전체가 오픈이기 때문에 얘는 오픈. 그 둘 다 원래 오픈 클로즈 다 돼요. 이거는 아, 그냥 모든 토플로지에서 다 성립하는.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로즈드 세트를 모아보니까 어 전체 집합하고 공집합하고 파이널 세트를 모아놓은 게 클로즈 세트가 됐고 얘네들은 토플로지가 된다. 왜 토플로지가 되냐 하면 토플로지의 첫 번째가 전체 집합하고 여기가 오픈 셋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아 이번에는 클로즈 셋을 그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픈 셋 버전의 토플로지가 있고 클로즈드 셋 버전의 토플로지가 있는데 클로즈드 셋 버전의 토플로지로 치면 사실 동치인데 얘는 만약에 V1하고 V2가 클로즈드면 V1, V2도 클로즈드여야 된다. 근데 얘는 finite union. 그 다음에 V1과 V2가 클로즈드면 V1 교집합 V2도 클로즈드다. 근데 얘는 arbitrary intersection. 그래서 요거가 두 개 바뀌었어요. 원래 오픈셋에서는 finite union이 아니고 arbitrary union이었고 얘가 finite intersection이 됐었는데 이제는 클로즈드 셋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 클로즈드 셋은 파이널 유니온 해도 클로즈다. 그 다음에 클로즈드 셋은 arbitrary intersection 해도 여전히 클로즈다라고 정의하면은 얘가 그러한 P는 토폴로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리스키 토폴로지라는 요 녀석이 토폴로지가 돼요. 근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코파이널 토폴로지랑 똑같잖아요. 왜냐면 코파이널 토폴로지는 정의가 뭐였냐면 코파이널 토폴로지 여집합이, T는 네 얘는 어, 얘하고 얘를 갖고 얘에서 U를 뺐는데 얘가 파이나이트예요. 네. 그러면 U는 오픈셋이요. U를 빼야지 파이나이트.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파이나이트 클로즈드라고 정했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전체에서 빼면 오픈이 되죠. 그래서 오픈은 인피니트 셋이 되죠. R이 인피니트니까. 그래서 코파이나이트 클로즈랑 정확하게 똑같더라고요. 음, 저거랑 자리스키 토폴로지 R1 버전이나 R2 버전도 자리스키 토폴로지가 있을 텐데 그 잘 모르겠고 그 R1 버전에서는 어쨌든 다항식의 해집합을 클로즈라고 했을 때 다항식의 해들은 유한하고 그러면 공집합과 전체집합에다가 파이나이 셋들만 가질 수 있는데 파이나이 셋들은 유니온을 파이나이 하니까 여전히 파이나이트고 파이나이 셋을 인터섹션 아무리 해봐도 여전히 파이나이트이 될 테니까 얘가 갖는 오픈 세트는 다 파이나이 셋밖에 없어요. 근데 코파이나이 토폴로지는 뺐을 때 파이나이트면 오픈 세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파이나이트는 당연히 얘는 클로즈드가 되는 거니까 그냥 클로즈드 입장에서 먼저 정의했느냐 아니면 오픈 입장에서 정의했느냐 시작점만 다를 뿐이지 결국엔 얘하고 다리스키 토폴로지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코파이널 토폴로지 특징이 뭐였냐면 얘가 X하고 Y하고 두 개가 다르면 요게 이제 뭐 이렇게 U1, U2 해가지고 오픈셋으로 두 개를 분리하는 거죠.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왜냐면은 X를 포함하는 오픈셋 U라면, U1이라면, 여기 안에 있는 원소는 인피니트리 매니에게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R에서 U1을 빼면 얘는 파이나이트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뺀 게 파이나이트한 게 오픈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바깥에는 파이나이트밖에 없는데, Y를 포함하는 또 다른 U2가 존재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는 이미 파이나이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X를 포함하는 오픈셋과 Y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이렇게 있어서 U1과 U2가 디스조인트한 이러한 U1, U2 이러한 게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서는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에서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하우스도르프가 안 된다. 근데 하우스도르프가 안 되면 매트릭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매트릭이 되려면 매트릭은 무조건 다 하우스도르프는 되니까. 매트릭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오픈 볼로 이렇게 각각 그 안 만나게 쪼갤 수 있는데 얘는 안 되잖아요.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는. 그래서 이 자리스키 토폴로지가 매트릭이 안 되는 거야. 얘는 매트릭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애고. 따라서 매트릭, 매트릭이 없는 거죠. 이 토폴로지를 설명할 수 있는 매트릭이 없는. 그러면 매트릭만 있었던 시대에서는 이상을 다룰 수가 없었을 거잖아요. 아, 다룰 수는 있나? 하여튼, 음, 아무튼, 네. 음, 한 3분의 2 정도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무튼, 요런 예시가 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코파인 토폴로지를 왜 얘기하는지 좀, 아, 이렇게 이거랑 연결이 되는구나. 여기서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네. 되게 뜬금없잖아요. 코파인 토폴로지 저런 거 갑자기 왜 정의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바리스키 토폴로지라는 거의 1차원 버전이 코파인 토폴로지였다라는 거를 이제 음, 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위상적 책에다 쓴 것 같아요. 약간 제시. 신기하긴 하네요. 음, 음, 네. 그래서, 바리스키 토폴로지라는 게 다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쩌다, 그래도 여전히 토폴로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예, 어쩌라고. 그, 그, 그렇게도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저도 영상을 위상수학 1번 영상을 다시 보고, 오늘 한 이야기들이랑 해서 정리를 조금 해가지고, 그 위상수학 스터디에다가 올려볼까. 네, 그 근데 생각, 그게, 응용 쪽 그런 거 하나 본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그 스터디가 그 스터디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이상수학과 응용? 맞아요. 음, 근데 기대수에다 올리면, 기대수 상관없나? 모르겠네요. 난 뭐, 어디 올리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떻게 하다가 뭔가 하나에 도움이 되면, 그러면 무조건 좋은 음, 거니까. 한번 네네, 그, 그쵸. 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상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 한번 보시고, 네, 저도 다시 한번 보고, 뭐,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정리를 해서 좀 올려보는 걸로 해봐야겠어요. 네, 네. 좋은 발표, 네, 감사합니다. 아, 음. 근데 이거, 음, 한번 영상을 보고 다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시죠. 네네. 네네. 그냥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뭐, 그러면 오늘은 생각보다 길어져서 레코드는 그냥 바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네네. 네.